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입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2024년의 방송 대표를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로 정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시간은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 거부권, 조약 체결 기준, 정상 외교 권한 등 대통령 고유 권한 대부분을 이어받습니다. 대통령 대행이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 총리가 계엄 사태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고 민주당이 총리 탄핵도 언급하고 있어 공석인 장관을 임명하거나 법률안을 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군과 경찰수장이 구속되고 군 지휘관 다수가 수사받는 상황이어서 안보와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됩니다. 올해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은 이로써 8번째로 한 해에 8번이나 탄핵심판이 발생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은 3번째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한 후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국회 앞 의사당 대로에서 2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문화예술인 6천여 명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부근에 집회 인파가 몰리면서 국회의사당 역과 여의도역이 한때 무정차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 보수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약 3만여 명이 모여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외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선 현지 시간 13일 교민과 유학생 등 400여 명이 모여 비상계엄 선언을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이날 교민과 유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주영 한국대사관 인근 공원에서 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 앞 라파에트 공원에서는 교민 50여 명이 모여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정재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며 계엄 선포 뒤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참고하라며 쪽지를 전달받았는데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문장이 기억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 조치 지시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이 모집 4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는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191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비 모임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는데 소송 착수금,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2번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밤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임무를 지시받는 등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충청 지역의 눈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15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로 14일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0도로 14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을 위한 황금곡 광장.